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자, 10월 전국에서 아파트 5만 9천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도 서울 수도권은 2만 7천여 세대가 분양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국토부의 조정지역 해제와 전국 아파트 분양 소식이 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보다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지금 바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전화와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제가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이제 부동산 세금에 대한 문제, 아니면 이제 갈아타기에 대한 문제, 아니면 최근에 좀 이제 시장이 좀 이제 침체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이런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은 무엇이든지 이제 괜찮으니까요. 안내하는 전화로 전화 참여 많이 해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부동산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매도 타이밍 물론이고요. 앞으로 전망 그리고 투자 계획과 전략들까지 궁금한 점 어떠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이야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부동산 투자자가 알아두어야 할 새로운 유형의 정비사업 모델, 바로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지지부진한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속 통합 기획을 내놓았고요. 올 초에는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렸는데요. 자, 과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투자자분들 지금 이 시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는요, 좀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이제 소액 투자로 이제 투자를 해서 좀 이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좀 이제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차익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차익이 중요한 건데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모아타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 모아타운을 한번 보면요. 최근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정비 사업들이 아주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정비 사업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을 하면 우리가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또 이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이제 신속 통합기의 후보지로 뭐 선정이 된 지역이라던가 아니면은 역세권 시프트로 뭐 지정이 된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모아타운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지역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오른 적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불과 한 1년 전만 하더라도요. 뭐 이제 한강변 라인 쪽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자양사동 같은데, 자양사동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이 투자처로서 좀 이제 각광을 받았던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지역이 그 당시에 작년만 하더라도 2억 투자하면은 충분히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투자 금액이 7, 8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정비 사업지로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정비 사업 지역은요, 어떻게 보면 선점하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정비 사업 중에 밀어주는 사업이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정확히 보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속 통합 기획.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 주변을 이제 용도 지역을 상향을 시켜주면서 이제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는 역세권 시프트.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모아타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정비 사업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잘만 들어가면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도 좀 모아타운에 대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아타운이 이렇게 만들어진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아타운이 만들어진 배경이 뭐냐면, 자, 서울에 보면은 지금 저층 주거 지역이요, 13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자, 그중에서도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 지역이 약 87%예요. 87%. 예. 자, 87%이기 때문에 자, 87%라고 하면 자, 그럼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 재개발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87%가 이 87% 중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 모아타운으로 이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이 강범위한 구역 내에서도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투자로서,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대상 자체가 상당히 많아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지금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 후보지로 이제 선정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지역들이 올 초만 하더라도 보통 투자 금액이 2, 3천 투자해서 뭐 5천 미만 투자였어요. 자, 그런데 모아타운 후보지로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보통은 2, 3억 투자가 지금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게 모아타운도 마찬가지고 역세권 시프트도 마찬가지고 신속 통합계획도 마찬가지고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저층 주거 지역 대부분이요. 주차난이라던가 예, 녹지라던가 휴게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렇죠? 예, 상당히 부족해서 주거 질이 상당히 좀 악화가 되는 겁니다. 주거에 대한 질이. 자, 그래서 이런 그 저층 주거 지역을 그러니까 소규모 블록별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도입된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었는데요. 근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충수 제한이라던가 이런 그 사업 여건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지가 못했죠. 예. 자, 그래서 이 모아타운이 나오게 된 배경이요. 예, 배경이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이 모아타운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아타운으로 될 수 있는 지역들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자, 이 모아타운은요. 자, 모아타운은 아까 소규모 재개발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모아타운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만큼 입지에 따라서 약간 좀 플렉서블하게 그러니까 좀 유연성 있게 도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작은 규모가 자율주택형 모아주택. 요거 같은 경우는 한 2~3필지 단위, 아주 소규모 단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모아주택 중에서는 가장 면적이 큰 거예요. 자, 2만 제곱미터 미만이니까 약 한 6천 평이니까요. 6천 평이니까 우리가 용적률 상향, 그러니까 용적률 우리가 인센티브 안 받아도 대략적으로 약 한 500세대 정도. 그러니까 한 중급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는 게 가로주택형 모아주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역세권 지역이라든가 중공업 지역에서 5천 제곱미터 미만, 즉 1,500평 미만으로 우리가 개발이 되는 게 모아주택에서는 소규모 재개발형.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도로나 이제 기반시설이 양호하나, 그다음에 1만 제곱미터 미만, 즉 3,000평이죠. 예, 3,000평 정도로 우리가 이 재건축이 되는데 이거는 소규모 재건축형 모아주택입니다. 그래서 4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 모아주택은요, 그러니까 이 모아타운이라는 건 이렇게 4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각 입지에 따라서 좀 이제 유도리 있게, 그러니까 약간 좀 플렉서블하게 도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모아주택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다가서기가 좀 쉽습니다. 예,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건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기존의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같이 이런 단위 개발 시에는요, 인프라가 제대로 못 갖춰주죠. 인프라가. 그래서 기존의 가로주택 단위 개발 시에는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뭐 휴게 공간 이런 기반시설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모아타운 개발 시에는 기반시설 같은 경우가 이 기반시설과 그다음에 공동이용시설이 같이 확보가 된다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모아타운은 어떻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냐면 그냥 뉴타운 있죠. 잘 알고 계시는 뉴타운. 뉴타운 축소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뉴타운이라는 개념이 여러 지역의 재개발 구역을 한데 묶여서 광역적으로 개발하면서 거기에 맞게 이런 각종 인프라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아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아타운도 이 뉴타운보다는 좀 규모가 작지만 이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들어가는 게 모아타운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그냥 뉴타운 축소판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축 노후주택이 혼재된 이제 재개발 지역, 혼재됐는데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
예, 아까 그 서울에서도 지금 저층 주거 지역 중에 87%가 지금 재개발이 불가능하죠.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모아타운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지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하의 전체 노후도는 50%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노후도 요건도요 66%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 지금 노후도 요건도 상당히 좀 완화가 됐죠. 예, 이게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아타운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해하실 거면 기존의 뉴타운 사업의 그냥 축소판이구나.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아타운이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 각 입지 여건에 맞게 뭐 재건축형, 아니면 뭐 이제 가로주택형, 아니면 자율주택형,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모아타운이 이제 각 모아주택이 이제 모여서 모아타운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자, 이 모아타운에 대한 사업 기준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 자율주택형 모아주택,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소규모 재건축형, 소규모 재개발형, 요거 네 가지만 아시면 돼요. 네 가지만. 예, 네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네 가지만. 이 네 가지에서도요, 가장 좀 우리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 시세 차익을 좀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가로주택형 모아주택이죠. 가로주택형. 이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의 이제 가로주택 사업은요 1만 제곱미터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모아주택으로 가면 2만 제곱미터로 이 대상지가 확대가 되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 이 노후도 요건 자체가 모든 사업지가 이 노후도 요건이 지금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완화가 된 거죠. 완화가. 그럼 완화가 된 만큼 지정받기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지정받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그럼 지정 기대감이 있는 지역, 예, 지정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 기대감에 의해서 또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최근에 지금 모아타운 쪽으로 뭐 1억 전후로 해서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찾으시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지정이 되냐면요.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한 가지는요. 이게 자치구에서 이제 공모해서 이제 모아타운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신속통합기획도 지금 자치구에서 지금 공모를 하잖아요. 모아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아마 이번에 지금 이제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지금 이제 공모를 했는데요. 아마 10월 달에 또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자치구에서 이제 공모하는 이제 방법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민이 직접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주민이 직접적으로 제안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주민 제안 방식은 뭐냐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계획을 세워서 주민이 제안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자치구 방식과 그다음에 이 주민 제안 방식이 약간 좀 차이점이 뭐냐면 이 주민 제안 방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겠죠. 왜? 자치구에서 공모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벌써 의견 수렴을 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신속통합기획은 다 모두 다 조합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동의가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민 제안 방식은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다른 공모 방식과는 다르게 사업 진행이 상당히 좀 빠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아타운에 이제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 제한 사항들이 상대적으로 일반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 지금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라던가 분양권 전매 제한, 그다음에 5년 내 이제 분양권 재당첨 제한,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좀 완화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좀 더 쉽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화면 한번 보시고 한번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모아타운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사업 진행 절차가 상당히 많이 간소화됐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 한 2분의 1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 사업이 상당히 빠릅니다. 사업 진행이 빠르다. 사업 진행이 빠르다라는 건 뭐예요? 즉 차익이 빨리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차익이. 예. 자, 그다음에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개발이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모아타운은 뉴타운 축소판. 예, 뉴타운 이제 축소판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개발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해당 소유자들, 즉 조합원들이 수가 적겠죠. 예, 조합원이 적을 거 아닙니까? 예, 조합원들이 적은 만큼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업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모아주택이 자유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입지에 맞는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노후도 요건 완화됐고요. 그다음에 용적률 같은 경우는 2종에서 3종이라던가 아니면 이 층수 제한을 좀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 규제 이 건축 규제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 지금 완화를 해줬거든요. 즉 사업성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이 사업 진행 절차가 상당히 빠르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에 재개발을 못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아타운이 가능한 지역에 내가 선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세 차익이 상대적으로 좀 쉽겠죠. 예,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제 이런 이제 모아타운 개발 가능한 지역들 이런 데를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이제 모아타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거 모아타운과 관련돼서 좀 소액으로 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전화 이제 지금 이제 안내 전화 있죠? 예, 안내 전화로 이제 전화 주시면 저와 이제 1대1 대면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전화 참여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절차가 간소화되어서 아무래도 사업 속도가 빠른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관심이 참 많으신데요. 이 투자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1대1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1대1 대면 상담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자, 상담 일정도 안내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최근에 아까 제가 그 이제 모아타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지금 이제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지금 뭐 이제 신고가 대비해서 떨어진 지역들도 많고요. 물론 이제 지역적인 양극화는 있죠. 지금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대려 또 신고가를 찍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상대적인 선호도가 지금 낮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자, 근데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서울 도심에서 1, 2억 가지고 지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는 사실은 없죠. 예, 그만큼 이제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한 1, 2억 정도로 해서 나중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서울시의 지금 이제 개발 방향이라던가 정부의 개발 방향이라던가 이런 정책 방향성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서울 도시권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정비구역을 확대해줘서 서울에 이제 이 주택 공급을 지금 확대시키려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정비 사업이 될 만한 지역에 먼저 선점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대감 때문에 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제가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지금 한 1억 전후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이 모아타운이라던가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뭐 이런 지역에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좀 풀어드릴 테니까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지 투자 전략도 궁금하신 분들 꼭 한번 대면 상담 참석해 보시고요.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또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다름이 아니고 지금 9호선 양천 향교역에 네. 대방 DMCT 2차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길이 향후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양평 향교역이면 마곡 파크뷰 대방 DMCT 요거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요거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전세 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투자 목적으로 임대 주고 계시고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예. 네네. 자, 지금 양촌 향교역, 양촌 향교역에 지금 이제 들고 계시는데,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양촌 향교역이 여기에 있고, 여기 지금 보니까 양촌 향교역 바로 역세권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마곡, 대방, DMC 2차.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이제, 안에 여기 다 지금 마곡지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마곡지구. 계속 지금 이제 기업들 지금 이전하고 있죠. 예, 입주하고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네. 이쪽 바로 옆에 여기가 지금 CJ 부지거든요. 예. 네네. 예, CJ 부지 개발도 앞으로 좀 크게 되는 거 아시죠? 예.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상업 지역하고
업무 지역 이쪽으로 좀 이제 크게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마곡 일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가양동이나 마곡 일대가 이렇게 지금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일자리가 예, 지금 늘어나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는 이거 DMCT 2차 네. 지금 분양 받으시고 좀 가격은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분양가 대비해서 한 2,500,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2,500, 올라간 3천만 원. 네, 언제 네, 분양 네. 받으셨는데요? 2018년도에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4년 지났는데 그동안 시장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네. 예, 뭐 차 떼고 포 떼면은 뭐 취득세 빼고 못 떼면은 뭐 남는 것도 없네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네. 이거 계속 가져가시는 거는 네. 지금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 네.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예. 자,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장 참여자들의 눈에서 볼 때는 어떤 이제 눈으로 보냐면요. 네. 오피스텔은 월세 받는 부동산이에요. 그죠? 네. 예, 월세 받는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월세 받아서 임대 수익을 내는 부동산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는 어떻게 보면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려면요. 어떻게 네. 올라야 되냐면 임대가가 꾸준하게 올라주면, 그죠? 월세가 꾸준하게 올라주면 매매가도 따라서 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임대가는 많이 올랐어요? 임대는 지금 지금 매매가하고 한 2천만 원 정도, 한 2억 4천, 2억 3천에 월세는요? 우리가 볼 때 이제 월세가 중요한 거죠. 월세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예, 월세는 아마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월세가 계속 올라줘야 매매가도 오르는 구조가 바로 이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이제 오르는 시장은 어떤 지역이냐면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에요. 네.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은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만큼 수요층이 이제 두터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일자리가 많아지면은 월세가 오르면서 매매가도 이제 오르는 구조가 이제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는 지금 CJ 부지 개발이라던가 마곡지구라던가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월세가 지금 많이 올랐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월세가 오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네. 이 지금 늘어나는 일자리에 비해서 주변에 그러니까 마곡지구도 오피스텔 공급 많죠. 그죠? 네, 네. 거기에다가 이쪽 가양동이나 이 가양동이나 이쪽 라인에 주변에 오피스텔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예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희소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공급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이제 첫 번째가. 네.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공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이 좀 그러니까 월세가 올라가야 좀 어렵다. 그럼 월세가 오르지 못하면 매매가도 좀 반등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어렵겠죠. 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기도 하지만 월세 받는 부동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거의 주거용 부동산으로 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주거용 부동산으로 다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오피스텔의 대체제, 그러니까 주변에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의 그 이제 대체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변에 오피스텔의 대체제 가격이 아주 높은 지역들은 오피스텔도 따라서 가격이 올라요. 그런데 주변에 오피스텔의 대체제, 그러니까 빌라라든가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가 싼 지역들은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기가 어렵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 아래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요 아래쪽에 보시면 화곡동이나 요런 데들 보시면 아직 빌라촌이잖아요. 빌라촌.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데 싼 빌라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빌라들이 싼 빌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체제가 가격이 높아야 되는데 대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가격이 오르긴 좀 어렵겠죠. 네,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요 마곡에 있는 대방 DMCT 2차죠. 예, 네. 2차 같은 경우에는 투자 목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차익형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투자 쪽이시면요, 네. 예, 매도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향후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가지고 계시기에는 그것보다는 다른 좋은 곳들이 또 있으니까요. 투자를 옮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또 운용을 하신다면 또 다른 투자 전략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는 노원구 중계동에 상계역 근처 네. 1주택자로 지금 50평대 복층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옮기고 싶어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후암동이나 이태원 쪽으로 갈 수 있을까 싶어갖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중계동에 어떤 아파트 보유하고 계세요? 중계동 염광 아파트요. 염광 아파트요. 네. 오래 보유하고 계셨다, 거주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몇 년 정도 가지고 계셨을까요? 한 20년 가까이 갖고 있었어요. 20년 가까이 지금 보유를 하고 계셨고, 자, 요걸 지금 매도하고 용산 후암동이나 이태원 쪽으로 또 거주를, 이주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쪽으로 지금 보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기는 재개발 가능성이 좀 낮고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그쪽이 더 나을 수 있을까? 우리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네.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투자 가치, 미래 가치를 위해서 거주, 이주해도 괜찮은지 자, 이 부분 자세한 상담 받아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자, 중계동에 있는 영광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네, 예. 20년 보유하셨고, 그죠? 네, 예. 여기가 이 영광 아파트 보니까 여기 인근에 이제 중계동 이제 은행 사거리 쪽이 좀 가까이 있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기 좀 학구는 좀 이제 괜찮은 편이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중계동 일대가 보통은 이제 지하철 접근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영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계역이랑 좀 인접해 있네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지하철 접근성은 좀 이제 좋은 편입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경전철 지금 공사 중이죠, 그렇죠? 네, 예, 경전철 지금 이제 공사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제가 볼 때 이 경전철 공사하는 거는요, 네, 영광 아파트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기존에 뭐 가깝긴 해요. 중계동에 있는 은행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지하철이 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 이제 경전철이 생기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도심 접근성이 많이 좋아지니까 네, 좀 가격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 영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역세권이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앞으로 이제 경전철이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신 영광 아파트 같은 경우에 큰 영향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예. 왜 이렇게 근데 목소리가 작으세요?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아까 지금 용산 쪽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요거 매도하고 예. 아까 용산에 어디요? 뭐 이태원동이요? 이태원은 어때요? 이태원동에 또 하고 또 어디죠? 후암동. 후암동. 네, 이쪽으로 지금 이제 거주 겸 투자로 지금 갈아타려고 하시는 거죠? 네, 예, 물론 이제 아파트는 어렵고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쪽에 뭐 이태원동이나 후암동 쪽으로 지금 빌라 쪽으로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제 투자 겸 네, 거주 네. 목적으로요. 네, 자, 사실은 우리가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지금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주거에 대한 편리성이 좀 높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좀 주거에 대한 편리성이라던가 이거 또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한 쾌적성이 떨어지는 빌라로 가기에는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일단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투자 목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예, 그냥 저는 그냥 투자 가치만 판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물론 이제 아파트가 더 살기 편하고 주거 환경도 더 쾌적하고 이렇지만 저는 네. 투자 가치만 말씀드리면요. 네. 더 빨리 갈아타셨어야죠. 그렇죠.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시청자님 우리가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우리 시청자님하고 말씀드렸을 때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즉, 네, 첫 번째가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네, 즉 직주 근접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노원 쪽에 비해서 가격이 높잖아요, 그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도심에는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일수록 어떻게 보면 주거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즉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보면 자, 여기 중계동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 비해 좀 가격이 비싼 게 여기에 학군이라는 인문 환경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인문 환경이에요. 인문 환경. 뭐 학군이라던가 아니면 상권이라던가 등등등. 예, 이런 인문 환경이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그래도 인문 환경은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거든요. 주거 쾌적성. 주변에 한강이 있다던가 이제 공원이 있다던가.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쪽 중계동 같은 경우는 인문 환경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주거 쾌적성이라는 게 옆에 뭐 산이 있고 이런 데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도심에 있으면서 공원이라던가 아니면 한강이 보인다라던가 이런 제가 주거 쾌적성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자, 근데 용산은요. 용산은 직주 근접을 놓고 보면 3도심의 중심이죠. 그죠? 네. 3도심의 중심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장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이에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주거 쾌적성은 용산에 100만 평짜리 공원 생기잖아요. 네. 거기다 용산 한강변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지금 이쪽 중계동이랑은 이 주거 쾌적성이 비교가 안 되죠. 네. 자, 그다음에 인문 환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데는 이쪽이 중계동이 지금 살기 좋죠. 왜? 용산은 막 빌라촌에다가 노후된 데도 많고 지금 살기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요 인문 환경은요. 자, 지금 용산 같은 경우도 지금 한강로라던가 한남노타운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 들어갔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개발이 되면 인문 환경은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네. 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제 필터링이 되면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럼 채워지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거기 학군도 더 좋아질 거고요. 상권도 더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인문 환경은 개발에 의해서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만 보더라도 용산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거기에다가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뭐냐면 제가 항상 좀 강조해 드리는 게 있어요. 부동산 그냥 투자하지 마시고요. 무임승차. 무임승차 아세요? 네, 들었어요. 예, 돈 안 내고 타는 거. 그렇죠? 네. 네. 예. 무임승차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주변에 갑자기 공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처럼 지하철이 생기거나 이런 부동산 호재가 많은 지역은 내가 내 돈 안 들어가고 그 지역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만큼 무임승차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무임승차 잘 할 수 있는 지역이 뭐냐면 그만큼 부동산 이 개발에 대한 호재가 많아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서울 도심에서 호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딥니까? 용산이요. 용산이잖아요. 네. 뭐 서울역 개발, 용산 민족공원 개발,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뭐 서울역 지하화 어마어마한 개발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만큼 내가 무임승차를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부동산은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같은 가격이면 무임승차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셔야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사람도 처음에 성장기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청년기나 이제 장년기처럼 이제 성숙이 되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노년기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 부동산도요. 성장기를 거쳐서 네. 성장기에서 성숙이 되고 그다음에 쇠퇴를 하고 슬럼화 되거든요. 네. 자, 근데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인생의 그러니까 사람의 생애 주기하고 부동산의 생애 주기가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생애 주기, 이 성장기에서 성숙기까지가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네. 자, 근데 지금 용산은 어때요? 용산은 지금 성장기 초기에 있죠. 네. 지금 이런 개발 호재들도 지금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지역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네. 자, 부동산은요. 투자하실 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이제 갈아타기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 나보다 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줘야 거기에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용산이라는 데는 어때요? 강남에서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올만한 지역이죠. 워낙 호재가 많으니까요. 네. 근데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강남에 집 팔고 노원 쪽으로 넘어오시겠습니까? 너무.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투자 쪽으로 보시면 과감하게 옮기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산 호재도 많고 수요도 많은 지역인데다가 주거 쾌적성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용산 쪽으로 이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지금 현재 왕진리에 살고 있는데요. 네, 네, 직장 생활 10년 동안 이제 빠듯하게 모아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 여유자금 모았어요. 네, 근데 지금 부동산 인터넷 보면은 음. 그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매입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 유튜브 보니까 그 1억 5천 가지고 투자할 만한 지역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네. 그 답심리랑 용담역 인근이 많이 나와서 이 음. 부분 어떤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 정도로 답심리와 용답동 투자 살펴보고 계시다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여유자금이 1억 5천 정도 되신다고요? 네네. 예,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네. 여유자금이 1억 5천이고 보고 계시는 게 지금 용답동 보고 계시고요. 네. 예, 그다음에 또 어디 보고 계신다고요? 저희 답심리. 근처요. 답심리. 네네. 거기 혹시 용답동에는 가보셨어요? 네, 한 저번 주쯤에 가본 적 있어요. 근데 용답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1억 5천 갖고는 투자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네, 그 보니까 2억 8천 정도 투자해가지고 전체 2억 그죠? 4천이고. 예, 용답동은 지금 1억 5천 투자는 안 되고요. 예. 네네. 지금 답심리는 아마 좀 찾아보시면 좀 가능할 거예요. 그죠? 네, 지금 한 1억 6천까지 투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답심리 쪽에 지금 답심리 쪽에요. 네. 예, 지금 빨리 가서 투자하세요. 아, 투자하시면 될 것 같은데. 쪽으로요? 예. 아,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부동산을 처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네, 네, 처음, 맞아요. 그러니까 경험도 없으시고, 그 다음에 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도 비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 비교를 해서 더 좋은 물건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비교가 안 되시는 거예요. 비교가.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네. 어려우니까 이 지역이 싼지 안 싼지 내가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 지도상으로 보시면 여기가 용답동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예. 네. 용답동이 이렇게 지금 용담역이랑 다심리역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이제 답심리 쪽이에요. 네, 답심리 쪽. 자, 답심리 쪽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용답동 네. 쪽이요. 역세권 시프트 얘기 나왔죠.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역세권 시프트 얘기 나오면서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억 미만 투자였거든요. 아, 예, 작년 한 말까지만 하더라도요. 네네네. 근데 작년 말부터 역세권 시프트 얘기 나오면서 지금은 투자 금액이 2억 후반대에서 한 3억 사이 올라갔어요. 네, 맞아요. 제가 아까 그 다른 시청자님하고 말씀드렸을 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개발 기대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가격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개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죠? 네네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답심리역과 용담역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지금 답심리동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레미안 위브 아래쪽, 그러니까 답심리역 앞에 신담역 근처거든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는 아직 투자 금액이 잘 찾아보시면 1억 중반대 투자 금액이 가능하거든요. 아, 자,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용답동이랑 답심리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자, 그러니까 용답동이라는 지역과 여기 전농 답심리라는 지역을 보면 여기는 어떤 지역이 더 입지가 좋아요. 어떻게 보면. 좀 답심리 쪽. 그죠? 왜냐하면 이쪽은 전농 답심 뉴타운 쪽에다가 청량리, 그러니까 여기서 호재가 가장 많은 청량리에 더 인접을 해 있고 주거 벨트가 또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아파트로서.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메인은 전농 답심리동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입지 여건,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에 대한 거 다 있고요. 입지 여건만 보더라도 전농 답심리동이 입지 여건이 좋은데 만약에 가격이 똑같다 그래도 이쪽에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제 용답동에 지금 반 가격이거든요. 2분의 1 가격. 아, 2분의 1 가격인데 입지는 훨씬 좋아요. 그죠? 네. 자, 거기다가 개발 여건도 여기가 이 답신이동 일대 같은 경우 예전에 또 뉴타운 또 해제 지역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먼저 가는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냐면 예전에 재개발이나 뉴타운 해제 지역들이 지금 먼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용답동 일대도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이쪽 답심리동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쪽은
개발 여건이 또 훨씬 좋아요. 이해되세요? 네. 네네. 예, 여기도 지금 답심리역이나 신담역에서 다 역방면 350m 이내. 그다음에 개발 여건은 훨씬 좋고 입지가 더 좋아요. 자, 그러면 개발 여건도 좋고 입지도 좋고 같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다가 금액도 2분의 1 가격이야. 예, 그럼 여기 답심리 쪽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아요. 당연히. 예, 어때요? 이제 좀 비교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게 이렇게 서로 비교를 통해서 내가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예, 지금은 답이 나왔죠? 네, 너무 명확하게 나왔네요. 예, 이쪽으로 그냥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임장활동 꼼꼼하게 해보시고요. 또 투자를 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 타이밍은 물론이고요. 전망도 궁금하실 테고 또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분들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상담 일정 안내해 주시죠. 예, 아까 그 시청자님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좀 이렇게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 상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보면 이 자녀분들 때문에 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 2억짜리로 투자를 할 만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녀분들 같은 경우 대신에 이제 금액이 작은 대신에 금액이 작은 대신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나중에 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이렇게 좀 투자를 하려는 이 투자 상담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이번 주에 제가 1: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모아타운이라던가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아니면 향후에 신속 통합 계획으로 또 지정될 만한 지역들 이런 지역에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좀 나중에 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고요.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1: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제가 풀이를 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시기에 투자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1:1 대면 상담 꼭 한번 받으셔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직장이 송실대로 옮겨서 네. 지금 현재는 기름 뉴타운 4단지에 2018년 매입해서 살고 있거든요. 기름 뉴턴 4단지요. 네네네. 네. 근데 회사가 송실대 쪽으로 옮겨서 7호선 라인으로 이사해보고 싶어서 건대입구역 자양동 근처를 대출받아서 이사하고 싶은데 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자꾸 떨어진다 하니까 지금 갈아타야 될지 아니면은 좀 더 있다가 내년 정도 갈아타야 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자양동에 어떤 아파트 보고 계세요? 자양동의 우성 아파트. 우성 아파트 보고 계시다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주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직장 때문에 지금 이제 집을 좀 옮기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예, 그죠? 예, 네네. 지금 이제 기름 4단지 쪽에 살고 계시고 이제 경북 쪽에. 그래서 지금 네. 옮기시는 지역이 지금 광진구 쪽에 지금 자양동 쪽이에요. 그죠? 네네, 자양동. 예, 강남과 더 쪽이에요. 가까운 지역. 그죠? 예, 예. 예. 자, 이 직장 때문에 옮기려고 하시는데 지금 이제 걱정되시는 게 그거죠. 그죠? 예, 걱정되시는 게 지금 옮겨야 되냐? 예, 지금 아파트 그쵸. 가격 좀 조정받고 있는데 네. 예, 그러면 좀 더 조정받으면 옮겨야 되냐? 이게 가장 이제 걱정거리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요. 예, 예. 예, 지금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예. 네네. 자, 지금 아파트 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요. 네. 올 하반기는 지나서 내년 한 상반기 정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보면 이 부동산 경제를 둘러싼 환경들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예. 금리도 계속 인상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거시 경제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도 지금 아직 완화가 안 됐죠. 예. 예, 대출도 안 나오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가 지금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얼추 마무리가 되려면 예. 올해 지나서 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상반기 네. 정도의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네. 내용이고요. 예, 자, 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기름 뉴타운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광진구 예. 쪽, 그러니까 이제 강남과 네네. 가까운 광진구 쪽으로 지금 갈아타시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어찌됐든 지금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 자, 근데 최근에 시장을 보면요. 지금 이제 가격이 지금 더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상대적으로 하급지 쪽이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한 하락폭이 더 큽니다. 예, 예. 이해되시죠? 네, 네, 예. 예. 자, 그러면 내가 갈아타는 게 상급지 쪽으로 갈아타는 건데 지금 네. 여기가 떨어지는 것보다 이쪽이 떨어지는 게 좀 가격 하락폭이 크겠죠? 예, 예. 예.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이쪽이 만약에 1억 떨어졌다 그러면 이쪽은 2억 떨어지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네, 보면. 그죠? 예. 그럼 나중에 갈아탈 때 난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시장을 보면 지금 가격 예, 하락폭이 지금 부익부 예. 빈익빈이에요. 상대적인 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적고요. 또 예. 상대적인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거죠. 아,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예. 어떻게 예. 보면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은요. 예. 지금 매수 시기를 기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지금 갈아타기를 하셔야죠. 상급지로. 아, 조금 그죠? 무리를 만약에 해서 지금, 시장이 예. 만약에 반등하고 좋아진다 그러면 지금 갈아타기도 어렵겠죠. 그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네네. 지금 네.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네. 아파트 시장은 저도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예, 예. 우리 시청자님 경우에는 지금 상급지로 갈아타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 예, 예. 특별하게 지금 시기를 좀 보지 마시고요. 예.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갈아탈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 상담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9928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경우 권리 산정일 기준일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을 하고 있죠. 지금 뭐 신속통합기획이라던가 공공재개발이라던가 아니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아타운 여러 가지 이제 정비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만큼 이제 정비 사업이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정비 사업이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개발 사업마다 정비 사업마다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한 기준 자체가 틀립니다. 예, 그래서 아까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발표일 기준이고요. 이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지구 지정일이에요. 즉 구역 지정이라는 거죠. 구역 지정일. 그래서 이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구역 이 지정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과 그리고 투자 전략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1:1 대면 상담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아까 오늘도 보셨듯이 뭐 이제 갈아타기라던가 아니면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가지고 계신 물건들에 대한 뭐 전망, 매도 문의 이거는 여러 가지를 제가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 소액으로 이렇게 좀 부동산 쪽에 좀 묻어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정비 사업이 앞으로 좀 활성화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구역 지정이 돼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은 투자 금액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소액 투자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요. 그러니까 개발 가능성이 많은 지역에 좀 선점해서 향후에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그게 뭐 모아타운이라던가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이렇게 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제가 이제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1: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액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예,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들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정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